남초냐 페미냐가 아니라 고려 연방제 때문에 2030 남녀가 못 살겠다 합창함이 중요하다. 진중권 씨에게 드리기는 그 글입니다. 힘이 있고 빽이 있으나 80년대 이념의 시대에 관련된 책을 매우 모질근 이준석 씨가 진중권 씨에게 원한 것은 자기의 의대대로 논쟁이 커지게 하여 국힘당의 2030 세대의 장악인과 같은 이미지 형성에 도움달라는 것이었겠죠. 반면에 이념의 시대에 관련된 공부가 현저하게 부족한 이준석 씨는 진중권 씨의 도사 이미지 세일즈의 밥 중에 밥이 됐다고 봅니다. 공부가 워낙 부족하니까 또 유명한 사람이 이준석이잖아요. 공부가 부족하고 유명한 사람을 밟아버리면은 진중권은 다시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도사 이미지로 세일즈가 되겠죠. 문제는 이념의 시대에 관련된 책을 보았지만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전방에 나서기가 두려운 나에게는 그냥 후방에서 주절거림이겠죠. 조선일보에 실린 진중권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중권 씨의 비패미이자 남초 사이드의 대표적인 표인 일베에서 글을 올린 입장으로서 반론이란 반론을 하겠습니다. 군사 독재와 좌파 독재 평행 이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50대들에게는 평행 이론을 연상시킬 장면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80년대 학생 운동권들은 국가주의 저항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수출 코스트를 낮춰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거기에 반대가 없어지길 원하는 국가주의에 저항했습니다. 지금은 자산버블을 꺼트리지 말아야지 뭐 안 망한다, 자산버블 유지하자 해서 계속 대출로 때려박게 하잖아요. 근데 지속이 누가 봐도 불가능하죠. 그때도 수출 코스트를 낮추는 그게 저비용 수출이 지속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거의 그 두 시대를 기억한 사람은 다 똑같은 그 감정일 겁니다. 거의 평행 이론이에요. 예, 그냥 그때 집권 세력 논리는 참으로 심플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중심의 1인 통치권자 중심입니다. 근데 지금 지배 권력 이념도 심플해요. 세금 폭탄공화국, 부동산 가격 떡상, 최저임금제, 52시간 기본소득, 고등학교 학비 공짜, 대학 학비 공짜, 뭐 문제안 케어 등등등 남북연합체 권력 강화를 위한 세금 살포의 그 세출 구조는 무한정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소득세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재산세를 늘리려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전라도 좌파 귀족 연합의 권력 집중이죠. 그러니까 1인 통치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는 거는 낯간지러운 거죠. 김무성 씨 낯간지럽다고요. 김무성 씨 낯간지럽다고요. 군사 독재 때 저임금 근로지 계층의 비애는 좌파 독재 때 자산버블 떡상과 세금 폭탄 공화국과 연결된 갖가지 정치 경제적 부작용의 피해 계층의 비애로 나타납니다. 세금이 너무 많어. 세금이 많고 소비할 돈이 없어. 그리고 그런 과중에서 뭐 빚이 많아서 나타나는 그런 게 듣고 있죠. 군사 독재 때 피해 계층은 민주당 지지 서민들이 주로 걸렸다면 좌파 독재 피해 계층은 국힘당 지지 서민 계층이 주로 걸립니다. 근데 군사 정권 때 민주당은 저항했는데 지금 좌파 독재 국힘당은 좀 병신 같죠.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90년대나 2000년대나 2010년대나 변함없는 진중권 씨의 글쓰기 패턴 때문입니다. 물론 진중권 씨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원한 대로 이미지를 잡아주는 인터뷰어로서 타의 추정을 불하는 감각을 보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진중권 씨는 범영란권 정치 세력에는 중요 자산일 겁니다. 미디어에 글자 수가 딱 맞게 감각적인 단어를 고르는 거 있잖아요. 마치 정치 언어 표현에서 뭐 김이나 작사가쯤의 파워로 생각하면은 비슷하지 않을까. 가요계 김이나 작사가가 있다면은 정치 인터뷰어에 진중권 씨가 있다. 뭐 그런 수준이죠. 저는 남초의 입장도 패미의 입장도 아닙니다. 이런 입장을 정확하게 뒤집어버리는 쪽이 여성에도 실제로 있죠. 한때 반패미 김응모하고 사이트 김응모하고 반패미 같이 했던 여성들이 반패미라고 하면서도 여성주의가 아닌 게 아니야. 분명히 여성주의야. 근데
그 여성부의 이데올로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성부의 고려연방제 중심의 개돼지 모으는 이데올로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고려연방제 정치경제학 시스템에서 남초로 뭐 이렇게 하는 거라 페미라고 뭐 어떻게 하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권력 강화를 위해서 그 꼭 선물이 필요하고 선물 비용 마련으로 민생을 억누르는데 서로 상대방을 질시해봐요. 어우, 그들이 권력 강화로 따봉이지. 그러니까 이 남초냐 페미냐가 의미가 없어진 사회가 그들이 불편한 사회인 거죠.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 알 것입니다. 고이 24인치 허리에 배꼽티를 입으면서 임금 왕자를 새긴 여성들. 그러니까 24인치 허리에 그냥 말라서 굶어서 뺀 게 아니야. 그 계집년들 그 가는 허리에 그 배꼽티 안에 보면 임금 왕자가 다 있어 보니까 이렇게 그냥 자기 관리를 어마무시하게 했다. 또 그 옛날 또 80년대 학번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여자 허리 30이 드물었어. 그때 그 80년대 24인치는 1000명 모이면 1명, 2명 그 정도인데 지금은 와 길거리에 보이는 게 여성들 다 24인치네. 대부분의 자기의 욕망을 맞춰줄 남성을 만날 가망을 포기합니다. 현실의 남성들은 집안 출신이 대단하지 않고 평범하다면 벌어서 주택장만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죠, 제로. 비혼이 왜 나옵니까? 출산 그 대책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 원래 페미는 에바페론이 페론에 대한 관계나 그러니까 그 출세지향적 여성이 귀족 그 남편 잘 만나는 거 그런 문제죠. 힐러리가 클린턴 남편에 대한 관계처럼 자기들 꿈나라 보내죠. 그런 서포터로서의 남성 문제죠. 그러니까 페미니즘 논하면서 남자를 호구로 보는 거죠. 페미니즘 이론은 그런 식으로 여성들에게 피해자 선민주를 강조하며 정치권을 말 잘 들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군사정권 때는 도교는 부패사를 이룬다고 아무도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학벌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 하고 말할 때 도교적인 무릉도원 같이 나오죠. 게다가 탈 규제, 뭐 탈 분단, 탈 냉전, 이것도 탈 이것도 뭐 벗어난다는 점 무릉도원 이미지를 깔고 있죠. 좌우 모두의 신종교 무당신앙의 도교가 지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교는 굿이나 떡이나 목재로 바라봅니다. 과거에 군사정권 때는 지식인의 이성적 가치를 신뢰하며 믿었지만 지금은 가장 진인이자 이인으로 자기들을 초월세계적으로 정신부양시켜줄 도사를 믿어서 행복종하게 합니다. 진중권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도사 이미지를 반복하여 장사합니다. 우리 사회 도교 이미지가 남발되면 매우 정략적 목적입니다. 백낙청의 2013년 체제 만들기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서 러시아 혁명의 과도기 상황을 아주 장기간 길게 하면서 일반 국민이 또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여 국민들의 심생을 소리 소문 없이 남북연합체 중심으로 돌려 세우자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망해간다는 그 국가를 연명치료라도 하자는 애국심을 가진 이들을 완전히 붕괴시키자. 고려 말에서 조선제가 바뀌면 그런 이들이 완전히 포기하게끔 만드는 목적이죠. 그래서 새 왕조 개창하듯이 고려 연방제 그 북한 중심의 그 공산 체제를 구축하자. 그래서 되도록 민생을 비참하게 만들면서 고의로 그렇게 하자 그런 거죠. 낮은 단계 연방제로 러시아 혁명 과도기 상황을 무한정 길게 긁고 거기에 딸려진 국민들 세뇌 남북연합체로 줄바꿔 타기시키려면 정치만 말 잘 들으면 무릉도원 보내준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런 것을 팔고 있습니다. 거의 갖가지 공짜 얘기하는 딱 보는 순간 저 비용을 감당하려면 해방공간 남로동처럼 강탈 지경에 준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을 들게 하죠. 페미니즘 여성계는 두 종류입니다. 이론 수입상 버전은 나름 존중합니다. 뭐 물론 존중한다는 거는 헌법이 보장된 학문의 자유로서 인정하는 거지 제가 그 페미니즘 이념에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대중선동 분야에서 도교팔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학 대학
광주화에서 가르치는 수입 이론상의 여성학이 있다면은 대중선동에서 도교 파리하는 여성학이 있죠. 예. 도교적 활락으로 여성들의 여성 일거리가 사라진 세상이 오도록, 그래서 남자들이 열심히 그 밖에서도 일하고 집안에서도 여자를 받드는 그런 그 호구로서 남자. 근데 왜 남성에게는 이웃으로서 여성을 바라보자고 하면서 여성에게는 이웃으로서 남성을 바라보자는 시각이 왜 없을까요? 여성이 자부심으로서 마련한 배꼽티 굴비 몸매, 긴 머리, 매우 성적 지향이죠. 맞는 남성을 단념하듯이 젊은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젊은이 상호간에도 뭔 놈의 그런 무릉도원 비전에 사로잡혀 상호 손가락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페미니즘에 걸맞는 80년대 학번들 그런 노영심의 그런 노래 있어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하면서 그런 여자가 난 좋더라 한데, 그 노영심이 그 정신 차리라고 후렴구 있잖아요. 희망 노래가 있는데, 요즘 세대들한테는 요즘 고려한방제 정치선동 페미니즘에 걸맞는 남자가 어딨더냐, 정신 차려라 해준 기성세대가 없죠. 국가주의 때문에 못 살겠다. 전라도 노인들이 30년을 보냈다면 2030 남성과 여성이 고려연방제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30년 세월을 살아도 될 거면 됩니다. 그 정도로 무제한 가치가 있죠. 무제한 팔 게 있어요. 진중권 씨가 말 잘했습니다. 공론장. 그런데 한국에 공론장이 없다는 건 아십니까? 언론학자들은 한국에 부르주아 공론장이 없다고 합니다. 왜 없냐? 정치인들이 다 사대부 후손으로, 양반계급 후손으로 양반 갑질을 하고 싶어. 부르주아 그 가치가 얼마나 수학적 합리성 좋아하는데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다 시족 혈연끼리 그렇게 뜨려고 하고, 좌파들이 90년대 2000년대 이런 이야기 했죠. 공론장 이야기하면서 피해 호소인 주장하는 박원순 이표 시민단체의 고도의 짜고 치는 네트워크가 마치 중립적인 객관적인 시민단체처럼 주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일베 게시자들은 피해 호소인 주장하는 박원순 이표 네트워크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박원순이 네트워크가 이미 부족주의잖아. 이 부족주의. 그러니까 공론장애를 지금 의사소통에 되려면 개념을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dbpr.co.kr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훈민공론장. 그 개념은 개념을 쓰는 언론학자하고 저하고 생각이 거의 같은데요.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부르주아 공론장,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라는 책을 보면은 부르주아가 서로 연합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 아마도 1987년 6월 항쟁에 박종철을 우파가 그렇게 편들어줬던 거는 거의 역사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후회하고 있죠. 그럼 기브 앤 테이크로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권력을 딱 쥐고서는 딱 입을 씻잖아. 그러니까 공론장이 장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미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물론 무한대로 반복을 해야 될 운명이지만, 공정의 무서울 뿔처럼 혼자 살아가 잘 팔릴 쯤 공정을 어느 문학 강연적이나 가서 에바 페론 이야기하고 힐러리 이야기하고 여성 영웅소설 이야기하면서 서포터로서 호구로서 남성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흘러서 82년 김정의 바탕입니다. 호구로서 여자가 왜 남성 중심 사회에 왜 여자가 호구로 되냐? 그러면은 호구로서 남자는 돼? 생각을 해보세요. 호구로서 남자, 호구로서 여자 똑같이 싫잖아. 호구로서 남자, 호구로서 여자 똑같이 싫잖아. 이 똑같이 싫은 거를
근데 지금 또 서로 손가락질하는 게 이 고래연방제 시스템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성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세금 폭탄에 그 세금 빨 때 아무도 저항할 수 없게 하는 게 그죠. 그 진중권식 칼바르트 윤리론 그리고 교회교역 3-4권 그걸 이해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그런 존재입니다. 여성이 우월하지도 남성이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특별한 호구 뭐 세금 빨 때 호구 그 직장 아닌 다음에 봉급은 대부분 짜게 주죠. 서로 협력해야만 가정을 꾸립니다.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좀 어딘가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뭐 물론 저는 그 비혼으로 모태솔로에서 제일 큰 형님 정도 될 겁니다. 모태솔로 중에서 아직도 섹스를 못한 70년생이니까 뭐 도교적 무릉도원을 찾는 그 장학원 그 상태 극도의 대한민국 애국심의 관찰자 심리 가정에서도 극도의 관찰자 심리 뭐래도 사악한 정치꾼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회 이거 그만 하자는 게 맞습니다. 남초냐 페미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 페미의 몸통은 전라도 자파시족주에 얽혀진 피해 호소린 드립 쳐먹는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60년대생 80년대 학번은 자식이 남하냐 여하냐 안 가리고 소중하게 키운 외아들 외동딸이 많습니다. 남하냐 여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고려 연방제 체제의 피해자다 이겁니다. 2030 남녀가 다 똑같이 고려 연방제 체제의 피해자다 이겁니다. 가정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성의 일도 정말로 그렇게 몰라봐졌던 걸 좀 안타까워 생각하면 남성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할 무릉도원 보내줄 슈퍼 정도령 진인이 있다는 믿음은 파산돼야 됩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물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요점 좌파의 페미니즘이 고려연방제를 중심으로 한 개돼지 끌어모기의 권력정치다. 우파는 고려연방제 때문에 못살겠다. 피해자 연대로서 권력정치가 돼야 한다. 남초냐 페미냐 구분은 별로 이익이 없다. 우리 사회 도교 이미지 셀링의 정치적 목적은 제3자적 관찰자로 국가분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